요 감각기관 부분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은 오감이 있죠. 오감, 시각, 뭐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오감 있죠. 오감. 자, 그래서 하여튼 시각부터 봅니다. 시각은 이제 눈이 담당하고 있고요. 시각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뭐 요런 뭐 간단한 단어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자극이에요. 빛이. 예, 시각의 자극은 빛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뭐 이런 것들 느끼는 감각이고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일단은 이제 빛이 옵니다. 그 맨 바깥쪽이 망막이야, 망막. 미안해. 각막이야, 각막. 홍채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 각막이고, 각막이 이제 지나면서 동공을 지나죠. 그 동공은 그냥 구멍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동공의 크기를 홍채가 조절을 해요. 홍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홍채가 커지면 동공이 작아져서 빛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홍채가 수축을 해서 동공이 커지면 빛의 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이 볼록 렌즈처럼 수정체라고 하는 거 지나갑니다.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빛이 뭐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꺾여 이렇게 꺾여가서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망막에. 아무튼 수정체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한다. 예, 빛을 굴절시킨다. 근데 이게 지나갈 때 유리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유리체. 예,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고 그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빈 공간이고 뭐 기체만 있고 이러면은 얘가 형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투명한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 유리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망막에 요 사진에서는 이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망막에 상이 맺히면 자 여기 이제 빛이 비추면 거기에 시각 세포가 있죠. 망막에 시각 세포가 있고 시각 세포가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 시각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시각신경이 모아서 뇌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뇌에서 그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다, 어떤 색깔이다, 뭐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 있다, 이거를 뇌에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예, 뇌에서 이제 뇌에서 이제 감지를 하는 겁니다. 요런 구조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빛이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시각신경은 이제 뇌까지 전달해주는 신경, 그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시각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 외에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예, 각막은 이제 바깥쪽이다. 예, 그 다음에 수정체가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근육이에요. 근육. 선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망막이 있고 망막 중에 황반이 있어요. 망막 중에. 예. 망막 중에 황반이라고 하는 곳은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고 이곳에 상이 가장 선명하게 맺혀요. 예. 그러니까 주로 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망막 중에서도 거기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 그 다음에 이 눈 안쪽은 컴컴해야 돼요. 눈 안쪽은. 그래서 맥락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맥락막이라고 하는 게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고 눈속을 어둡게 합니다. 눈속을 어둡게 해요. 컴컴해야지 상이 잘 맺힙니다. 그 다음에 공막은 가장 바깥쪽 흰자위에 해당합니다. 흰자위. 공막은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쪽 흰자위에 해당한다. 공막의 일부가 변형이 돼서 사실 각막이 된 거죠. 이 각막은 공막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맹점은 시각신경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맹점 확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요 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눈에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읽어가 이렇게. 근데 안 보이는 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왼쪽 눈인데 잠깐만 해봐야겠다. 왼쪽 눈으로 어. 5인데 5? 5 보니까 안 보이네요. 선생님 해보니까 5를 보니까 안 보이네 나는. 어느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왼쪽 눈이 있어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고. 이 맹점 부분 신경이 이렇게 모여 이쪽으로. 그래서 이 눈으로 왼쪽 눈으로 5를 보다 보면 이 병아리가 여기에 맺히게 돼요. 여기 맹점에. 여기에. 그래서 병아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맹점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조절 작용에서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 그러니까 밝을 때 빛이 너무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밝으면은 빛이 적당량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눈이 부시거든요. 그러면은 홍채 면적을 확장을 해요.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동공이 축소가 되면 빛의 양이 감소하죠. 그래서 눈이 좀 덜 부시게 되는 거고,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을 합니다. 홍채가 수축해요. 그럼 동공이 커져요. 진짜로. 그럼 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수축하고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확장하고 동공은 작아지는 겁니다. 거리에 따른 수정체 두께 변화.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지 굴절을 많이 시켜가지고 상이 맺힐 수가 있어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물체가 크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수정체를 두껍게 해서 많이 꺾어야 돼. 많이 꺾어야 돼. 그러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근데 이게 모양체가 수축을 해. 모양체가 이렇게. 모양체 원래 근육이 이 수정체 앞에서 보면 수정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해. 이렇게 수축.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얘가 두꺼워져요. 눌려가지고. 근데 선모체가 이완을 해. 선모체가 바깥쪽으로 이완을 해. 그러면 안 누르니까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을 해. 이완. 풀어져. 그러면은 수정체가 얇아져서 상이 잘 맺히게 됩니다. 먼 곳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 뭐 부드러움, 뭐 촉각,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각인데요.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등이 있고, 통점은 통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증을. 근데 통점이 제일 많아요. 감각 중에 통점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아픈 게 중요한 거야. 아프면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프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통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압점은 누르는 감각, 촉점은 접촉, 냉점은 차갑고 따뜻한 건 온점, 상대적인 온도 변화입니다. 상대적인 온도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양손을 15도씨에 담갔다가 25도씨에 넣으면 여기는 온점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온도가 더 열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35도씨에 손을 넣었다가 25도씨에 넣으면 열 에너지를 뺏기면서 냉점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둘 다 25도씨지만 어떤 경우에는 따뜻하게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차갑게 느끼니까 상대적인 감각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자극이 오면 피부의 감각점을 자극을 해. 그럼 감각신경이 뇌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 눈 안쪽에 빛이 들어가는 구멍을 동공이라고 하고,
향이 맺히는 곳은 망막이에요. 망막.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전달하는 건 신경입니다. 시각신경. 자, 밝기에 따라 홍채의 면적이 변하여, 홍채 먼저 써야겠죠. 홍채의 면적이 변하여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 물체와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진다. 자,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통점에서는 통증, 누르는 건 앞점이죠. 앞점. 촉점에서는 접촉, 차가운 건 냉점, 따뜻한 건 온점, 각각 느끼는 감각점입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1번.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본 다음에 답을 맞추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정체 두께 조절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C, 선모체. 이름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선모체.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제 B고, 수정체. 검은색 색소가 있다. 요게 망막이고, 요 D가 지금 맥락막이네요. D 맥락막.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다. E 망막. 동공의 크기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홍채죠. 홍채.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꺾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는 통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막의 시각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시각신경이 뇌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간은 밝을 때다. 밝을 때가 맞아요. 이 동공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렇죠? 간은 홍채가 확장된 상태. 홍채가 확장이 돼야지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동공의 크기가 나 상태는 동공 크기가 커진 거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합니다. 동공 크기가 커져서. 자, 먼 곳을 볼 때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점 수가 제일 많은 게 맞고요. 냉점과 온점 절대적인 온도 아니고 상대적인 온도고, 감각점은 몸 전체 같은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니고요. 입술이나 손끝이나 이런 데가 감각점이 제일 많아요. 등이나 이런 데, 팔꿈치 이런 데는 감각점이 별로 없습니다. 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이 더 예민한 거 맞습니다. 넘겨서 자, 귀는 청각이고 동시에 평형 감각도 있습니다. 청각만 생각하시는데 귀에 여러가지 반고리관이라던가 아니면 전정기관이라던가 이런 데는 회전이나 기울어짐 이런 것도 느껴요. 자, 그래서 평형 감각도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주로 청각이니까 청각에 대해서 보면은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주고 웨이도를 지나가서 고막을 떨리게 해요. 고막을. 얇은 막이 있습니다. 고막이 떨리면 이 떨림을 증폭하는, 진동을 증폭하는 귓속뼈가 있어요.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진동을 증폭을 합니다. 그럼 이 달팽이관에 진동이 생겨요. 그럼 달팽이관 안에 그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청각세포가 떨리면은 그거를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주면 청각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여서 웨이도 지나서 고막을 흔들어, 그 다음에 귓속뼈가 증폭을 해,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흔들려요. 그럼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청각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평형감각, 반고리관은 이 고리가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예전에 이걸 세반고리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얘가 X축, Y축, G축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이 하나 있고, Y축이 하나 있고, G축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전을 해. 그러면 이 안에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회전을 하면서 그
그 선모를 건드려요. 예, 그래서 내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전하다가 멈춰. 근데 멈춰도 관성 때문에 이 림프액이 그대로 움직여. 그러면은 계속 선모를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죠. 예. 막 돌다가 코끼리 뭐라고 해야 돼? 코끼리라고 하나? 하여튼 그걸 막 돌다가 멈춰. 예, 근데 멈춰도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어지럼증을 느끼죠. 예,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 전정기관 요 안에 요 전정기관에는 털들이 있는데 선모가 있는데 그 안에 이석이라고 해서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돌멩이가 이제 기울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모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기울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둘은 합쳐서 평형감각이라고 합니다. 평형감각. 평형감각도 신경이 있습니다. 평형감각 신경이 뇌까지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고리관 회전하는 놀이기구 탔을 때 몸이 회전을 느낀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전정기관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승강기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귀인두관, 여기 관.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해 줍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요. 바깥쪽에 공기가 좀 적어져요. 안에는 공기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좀 멍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있던 공기가 뭐 침을 삼키거나 뭐 이러면 빠져나가, 귀인두관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런 거 읽어봐 주시고. 코는 후각이고 혀는 미각이고. 자, 후각은 어떤 그 냄새를 나타내는 분자가 기체 상태는 말 중요해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코까지 날라와야 돼. 날라와서 점액에 녹아서 여기에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후각 세포를. 후각 세포가 이 후각 신경이죠. 후각 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고, 미각은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미각은 액체 상태의 물질이 뭐 이 오돌토돌, 혀에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유두라고 하고, 거기에 여기 맛봉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 맛봉오리라고 하는 게, 거기에 맛세포가 있어요.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있습니다. 맛세포들이 있고, 그거를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맛인지 알게 되고, 그걸 또 미각 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죠. 자, 후각은 되게 많은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후각은 그 어떤 분자들마다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각은. 그리고 되게 민감합니다. 후각도 되게 우리 몸의 안전하고 되게 관련이 많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되게 대피해야 돼. 뭔가 위험함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돼 있어요. 민감해서 분자 한두 개만 있어도 그 후각을 어떤 냄새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근데 그 대신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진다. 냄새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한다. 자, 미각,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자극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미각에는 크게 5가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를 느껴요. 근데 우리는 뭐 사과 맛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사과 맛은 단맛에다가 사과 향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네. 포도맛 젤리냐 사과맛 젤리냐 이거 먹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포함이 돼서 뇌에서 사과 냄새가 나고 단맛이네, 이건 사과 맛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감기 걸리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매운맛, 떫은맛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매운맛이나 떫은맛은 통점이야, 통점. 매운맛은 통점이 자극을 받는 거. 아픈 거예요, 혀가. 매운맛은 통점이고 떫은맛은 압점이야, 압점. 뭐 떫은 그거는 미각은 아닙니다. 그거는 매운맛과 떫은맛은. 자,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을 고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 증폭작용하는 거 귓속뼈고요. 귓속뼈.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는 곳이 달팽이관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것은 반고리관과, 그
다음에 전정기관입니다. 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후각세포고, 액체 상태는 이제 미각이야, 미각. 근데 미각세포는 맛세포라, 맛세포. 세 글자 맛세포라고 합니다.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것은 B고요. 이름도 써야 됩니다. 귓속뼈. 회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C고요. 반고리관.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 D고요. 전정기관. 일단 소리가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예, A고 고막이죠. 그 다음에 고막 안쪽과 바깥쪽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F고 귀인두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는 부분은 E고 달팽이관이죠. 정리해 주시고, 자, 청각에 성립하는 경로, 소리,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뇌. 후각과 미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후각은 매우 민감한 거에 맞죠. 후각과 미각 종합하여 음식 맛을 느끼는 거 맞습니다.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게 아니야. 감칠맛.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감칠맛이 있어. 약간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의 맛이야. 감칠맛은 신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야. 감칠맛이라는 맛이 있어. 감칠맛이라는 맛이 있습니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 오랫동안 계속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죠. 느끼지 못한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는 거 맞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 자, 후각의 성립.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날아와야 돼. 그래서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후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고요. 미각의 성립은 액체 상태의, 미각은 액체입니다. 물질이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가 미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각신경이 뇌까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탐구 넘기시고, 요거는 이제 어느 부위에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냐, 요런 거 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보면 이쑤시개로 2개로 느껴지는 최소거리, 그러니까 손바닥은 6mm까지는 얘 2개 찌르잖아 분명히. 그럼 2개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mm로 찌르면 하나로 느낀다라는 거야. 2개를 찌르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4mm로 찔렀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통점이 여기랑 요런 식으로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밖에 안 느껴지니까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손바닥은 6mm가 최소 6mm에서는 2개로 느껴진다. 손가락 끝, 요 손가락 끝은 2mm까지도 2개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 끝에는 감각세포가 많아서 좁아도 이렇게 2개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손등은 8mm면은 감각세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정리된 거 볼게요. 그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세포들의 그 분포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 최소거리가 짧으면 감각점이 많은 겁니다. 감각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짧으면.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본 다음에 답은 맞춰주세요.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자, 피부의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니고요. 가장 예민한 부위는 손등이고, 아닙니다. 손끝. 보통 손끝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잖아. 손끝이 가장 예민한 거야. 이쑤시개 간격이 4mm이면 손가락 끝에서는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진다. 2개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2mm까지는 그렇게 되니까.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다. 그렇죠. 자, 손바닥, 손가락 끝, 손등 중 감각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부위는 손가락 끝. 두 개로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짧다. 자,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와 감각점 분포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작을수록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 분포가 많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진짜로 어렵기도 하고. 만약에 근시다, 근시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보인다. 그럼 먼 건 안 보인다 이거야. 가까이 있는 게 보이고 먼 거는 잘 안 보인다. 먼 거를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대부분 사실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멀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럴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안구가 좀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만 근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깝게 있는 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사실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러면 수정체에서 굴절이 많이 일어나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 망막보다 앞쪽에 상이 맺혀요. 근데 우리는 원래 뭐 어떻게 해야 돼?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목렌즈를 낍니다. 오목렌즈가 근시경이죠. 근시경. 오목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냐? 빛을 퍼뜨려. 이렇게 빛을 퍼뜨려. 퍼뜨리면 상이 좀 더 뒤에 맺혀요. 이렇게. 그래서 오목렌즈로 교정을 한다. 꼭 아셔야 되고, 원시인 경우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원시가 되는 대부분은, 원시는 일단 뭐냐, 원시는 먼 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라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이유가 수정체가 두꺼워지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이러면 선모체 근육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수정체가 덜 두꺼워져. 그러면은 원래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너무 얇아 가지고요, 저 뒤에 맺혀. 뒤에. 그러니까 이 상이 맺히는 것을 앞쪽으로 당겨 와야 돼. 그러려면 볼록 렌즈를 교정을 해야지. 미리 한번 꺾어 줍니다. 볼록 렌즈가. 그래서 교정을 하면은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된다. 원시는. 유제도 풀어보시고요.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답을 맞춰주세요. 자, 너무 멀리 갔죠. 멀리. 요런 경우에는 이게 얇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원시야. 원시. 너무 앞쪽에 맺혔죠. 이런 거는 근시입니다. 근시고요. 오목렌즈로 퍼뜨려서 교정해야 하는 눈은 나저다. 이 오목렌즈로 퍼뜨려서 교정을 해야 돼. 이렇게 뒤에 맺히게 해야 돼. 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면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라는 거고, 원시야. 원시. 원시는 갑니다. 가. 먼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힌다라는 거는 이제 근시야. 근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까우면, 정상보다 가깝다라는 것은 상이 뒤에 맺혔다라는 거예요. 뒤에. 상이 뒤에 맺힌 건 지금 가죠. 가. 갑니다.
원시입니다. 원시. 이게 좀 헷갈린데 잘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이거 너무 앞에 맺혔어. 이거 근시야, 근시. 원시 아니고 오목렌즈 교정하는 거 맞습니다. 오목렌즈로 빛을 퍼뜨려서. 자,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시력에 이상이 있는 눈에 상이 맺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너무 멀리 가 있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당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시야, 원시.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렌즈 종류 쓰라고 돼 있구나. 볼록 렌즈로 교정해야 됩니다. 자, 원인. 이 그림 보고 설명하자면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내신 숙수 요거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신 숙수 실력 탄탄까지 풀어보세요. 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력 탄탄까지 풀고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A는 홍채 외워야 됩니다. B는 수정채, C는 선모채, E는 망막이고 망막 중에 F가 황반이 되는 거예요. 망막 중에. G는 맹점이고 맹점. 만약에 뭐 여기에 있다. 이거는 이제 시각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맥락막이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건 공막이고요. 공막. 상이 맺히는 곳은 망막이고 이 망막 5번. 각 부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보시면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것은 홍채여야 합니다. 근데 홍채는 A죠 지금. 2는 망막입니다. 지금 망막. 시각 세포가 있는.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 세포가 많이 모여 있다. 황반이라고 황반. 자, 요거는 뭐예요? 맹점이라고 한다. 시각신경이 모여있는 곳.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 시각이 성립하는 경로 빛,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 3번. 자,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가 지금 작아졌습니다. 자, 어두운 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밝은 낮에, 이것도 아니고요. 2번이 답이네요. 어두운 방에 들어갔어. 일단 들어가면 어때야 돼? 빛의 양이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갑자기 불을 켰어. 그럼 빛의 양이 갑자기 많아졌죠. 그럼 동공 크기가 작아져야겠죠.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에 수정체 두께가 얇으면 먼 곳 보고 있는 거고, 가까우면 가까운 거, 두꺼우면 가까운 곳 보고 있는 거고요. 먼 곳 보려면 선모체가 이완이 돼야 되고, 가까운 곳을 보려면은 이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변한데, A에서 B로 선모체 수축한 것이고, 가까운 거 보는 거고요. 3번이 맞고요. 이거 관계없고요. 둘은.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민서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밝은 방에서 책을 읽다. 책은 또 가까운 거 보고 있는 거지. 가까운 거. 어두운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은 홍채가 수축을 해서
동공이 확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별을 바라보지, 멀리 있는. 그러면은 선모체가 이완을 해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답이 1번이네요. 선모체가 이완해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매운맛 피부 감각 아닙니다. 통점이 맞네. 미안. 피부 감각 맞네요. 매운맛. 통점이고요.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고 앞점 분포 다르고 맞는데 어떻게 했지? 통점 수가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군요. 예. 크죠? 많죠? 많다. 예, 답은 2번. 자, 가장 예민한 것은 제일 짧게까지 느껴지는 거. 거기가 손가락 끝이 가장 예민한 거고, 감각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거 손등이다. 아닙니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냉점과 온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옳은 거. 왼손 따뜻하다라고 느낀다. 왼손 35도에서 25도로 들어가면 차갑다고 느껴지죠. 오른손 차갑다. 오른손 따뜻하다고 느껴지지.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 감각이다. 3번이 답이고. 자, 구조 다 알아야 됩니다. A는 고막, B는 귓속뼈, 그리고 C는 반골이관, D는 전정기관, F는 달팽이관, 여기는 청각신경이죠. 요거는 평형감각인데요. 요거는 청각신경이 맞고요. 평형감각에 관한 신경인데 저거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지? 평형감각신경이라고 하면 되네. 자, 아무튼 E는 청각신경이고 G는 귀두관. 자, 그래서 옳은 거 A가 몸의 회전 담당한다. 회전은 C고요. 고막 진동 증폭한다. 맞고요. B는. 자, 청각 세포가 있다. F인데 아니죠. 기울어진 감지한다. D네요. 2번,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청각의 성립 경로는 12번에 A, B, FE, A, B, FE, A, B, FE 4번이네요. A, B, FE. 그 다음에 13번에 가에서 다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귀의 조직은 눈을 감아도 회전 감각, 반고리관. 승강기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뭐 이런 건 이제 전정기관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압력차를 줄여준다. 귀 인두관이고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자, 귓속 구조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반고리관 틀렸죠. 이게 반고리관, 여기는 전정기관. A와 B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아니에요. 이게 맞을 것 같잖아. 꼭 그거 아닙니다. A와 B에서 받아들인 것은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좁은 평균대 위에서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은 B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후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후각상태, 후각세포 있고, 이거 맞고, 이거 아닙니다. 이 냄새는 되게 많은 종류를 맡아요. 뭐 수천 가지야, 사실, 냄새는. 맛은 5가지인데, 냄새는 수천 가지야. 사람은. 기체 상태 맞고요. 후각신경이 전달해주는 거 맞고. 답은 3번. 그 다음에 16번에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은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2번. 자, 미각에 대한 설명. 혀의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있는 거 맞고요. 맛세포에서 액체 상태 화학물질 자극 맞고요. 자, 맛세포에서 자극은 미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다 맞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 맛이 아닌 거 떫은 맛 앞점입니다. 앞각. 5번이고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5번. 요거는 맛이 아니다.
자, 코를 막고 사과 맛 젤리 이런 걸 느꼈더니 구별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맛이라는 게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서 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답이 4번이고요. 서술형 문제, 이건 맹점이 있는 거죠. 맹점. 병아리의 상이 맹점에 맺혔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 21번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보다가 먼 곳을 보았을 때 CD의 변화. 자, 먼 것 보면은 C는 어떻게 돼야 돼? 얇아져야 돼. 근데 이유가 뭐냐면 D 선모체가, 이게 선모체죠, 선모체가 이완하여 C가 수정체입니다. 수정체가 얇아진다. 쓰시면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A와 B의 변화. A가 홍채죠, 홍채. A가 확장되어 B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몸에 느끼는 피부 감각에 느끼는 정도가 다른 까닭은 부위마다 감각점 분포 정도가 다르다. 감각점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자,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실력 탄탄 1번. 동공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밝은 곳으로, 밝은 곳. 수정체가 얇아졌어요. 얇아졌잖아. 수정체가 얇아진 거는 먼 곳 보는 거, 먼 곳. 먼 곳. 자, 0에서 1초 사이에 처음 있던 곳보다 밝은 곳으로 간 거죠. 그래야지 동공 크기가 작아집니다. 잠깐만 이따 들어오세요. 잠깐만. 1, 2분만. 0에서 t초 사이에 선모체가 이완되었다. 먼 곳 보면은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데 선모체가 이완된 거 맞아요. t초에 보고 있는 물체는 처음에 보고 있는 물체보다 가까이 있다. 먼 곳 보는 거야, 먼 곳. 수정체가 얇아지니까. 답은 2번이고. 자, A는 맛봉우리에 있고, 이거 아니죠?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지 않나? 이게 뭐야? 이거 후각이야, 후각. 이거는 미각이고. 요게 이제 맛봉우리고, 여기 맛봉우리에 있는 거고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바뀌었고요. A는 기체 상태 화학물질 자극을 받아들인다. 맞고, B와 C는 각각 A와 D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이거 신경이죠, 이 신경. 이거 신경. B와 C. 니은. 답은 5번입니다. 자, 네, 수고했고, 신경계 호르몬은 또 하겠습니다.